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입니다. 앞으로 마이크로 칼리지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설명드리고 특별히 FT 연구원의 자격 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마이크로 칼리지의 전체 그림을 피라미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피라미드는 아니고요. 존 우든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농구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그 피라미드, 리더십 피라미드를 좀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한번 마이크로 칼리지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인데요. 이 전체 그림에서 기초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sowing the seed라고 있죠.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인데요.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리면서 기초 체력을 만들고 기초 근육을 만드는 작업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 무엇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 의미로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outreach to the world, 세계로 나아간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삼, 내 개념,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나의 세계관,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는 쪽으로 연구하고 도와주고 힘을 쏟는 그러한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라는 것은 더 높아진다는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물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새로운 프로그램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겠지만 또 높아진다는 개념은 아니고 계속 차곡차곡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 픽처, 큰 그림, 깊고도 넓은 인생을 그리는 것.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이 조직체 또는 공동체, 이 세상을 넓고 깊게 보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untact leadership이라고 해서 요즘 untact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직접 보지는 않지만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마음 택트라는 말도 쓰는데 서로 보지는 않지만 직접 옛날처럼 보지는 않지만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자성지겸 예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성지겸 예협은 자발성, 성실함, 지속성, 겸손함, 예의, 협동심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언택트 시대에 마음 택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언택트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캡스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캡스톤은 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훈련 받은 사람들이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종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직업도 창출하고 스스로가 창업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캡스톤 그 이상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 피라미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큰 그림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밑에부터 sowing the seed 씨 뿌리기, outreach to the world 세상으로 나아가기, big picture, untact leadership, capstone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capstone이 제일 위에 있고 untact leadership, big picture, outreach to the world, sowing the seed 이렇게 방금 보셨던 피라미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제 상세한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제일 아래 기초를 쌓는데 기초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미래저널 쓰기입니다. 주 5일 이상 써야 습관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루만 써도 되지 않냐, 쓰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지만 이 마이크로 칼리지 안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적어도 주 5일 이상 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정의학습. 이것도 역시 주 5일 이상을 하는데요. 어떠한 글을 읽거나 어떤 영상을 보고 머리로 알게 된 것, 마음으로 알게 된 것, 손으로 알게 된 것. 머리, 정, 가슴 또는 감정, 그리고 의지, 결단. 글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 실천하고 의지를 보이는 그런 쪽으로 글을 읽고 그런 쪽으로 영상을 보는데, 이 세 개를 다 합치자, 한 번에 다 합쳐서 훈련을 하자라는 의미로 지정의 학습을 기초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주간 리포트는 한 주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글을 쓰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저널에 이제 앞으로 이 주간 리포트 또는 일주일 돌아보기를 넣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번트 리더십 훈련, 그리고 9번째 지능 훈련. 이것을 집중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 무엇인지, 9번째 지능이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그림 그리기, 내 인생의 큰 그림 그리기, 또는 우리 공동체의 큰 그림 그리기, 우리 사회의 큰 그림 그리기를 연습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생애사의 관점으로 큰 그림 그리기를 연습하고 또 백서도 써보고 자소서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성지겸 예협, 언택트 리더십, 마음택 리더십. 이 자성지겸 예협, 언택트 리더십에 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언택트 시대의 리더십인지를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는, 지정의로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게 되면 이제 제8 단계라는 표현을 쓰면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더 높은 레벨 그렇게 생각해서 잘 쓰지 않는데요. 어쨌든 8번째 스텝을 보면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공 과목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팀 프로젝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외국 리서치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또는 여러 과목을 개발해서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그 과목이나 그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고 더 강화시키는, 즉 어떤 전공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더 극대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그러한 과목이 캡스톤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외국으로 가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역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그것을 책으로 쓰고 논문으로 쓰는 그런 외국 리서치 여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새 시대의 큰 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파도를 마음껏 즐기는 서퍼, 그러니까 서핑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바다에서 서핑. 그 서퍼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된다. 서퍼가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살리느냐? 파도가 오는데 서핑을 못하면 파도에 파묻히겠죠. 그러면 죽게 되겠죠. 또는 죽은 것처럼 살게 되겠죠. 그래서 서퍼가 돼서 다른 서퍼를 만드는, 다른 서퍼가 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봤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홍익 인간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한다. 네, 이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 저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이크로 칼리지가 연결되고 진행되느냐? BPWS 마이크로 칼리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그 중심이 일단 있지만 중심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것도 또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을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납니다. 자, 광주시 플랫폼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마이크로 칼리지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지역에서 약간 확장해서 다른 지역에 사람들도 와서
같이 마이크로 칼리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 중심형의 마이크로 칼리지가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주시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이런 시에서 이 마이크로 칼리지를 진행한다면 역시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 칼리지가 진행되고 저희가 바라기는 선생님들도 참여하지만 지역 학부모들이 배워서 진행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실은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부모님들이 없다면 이제 선생님들이 진행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역 학부모들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또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 목적 중심의 마이크로 칼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는 단체, 어떤 체육을 하는 단체, 또 어떤 목적이 있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이크로 칼리지를 도입해서 땡땡 캠퍼스, 네, BPWS 마이크로 칼리지 땡땡 캠퍼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정 목적 단체 리더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FT 훈련을 받아서 연구원 훈련을 받아서 이 캠퍼스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증강학교라는 것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증강학교는 지역과 특정 목적과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증강학교입니다. 미래교육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이 전체 보시면 전체 마이크로 칼리지 모델이 되는 학교다. 이 전체 모든 지금까지 나왔던 학교들 있죠. 여기 이런 학교들의 이런 마이크로 칼리지의 모델이 되는 학교가 증강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이크로 칼리지 글로벌 캠퍼스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아프리카의 가나, 아프리카의 또 어떤 나라에서 BPWS 마이크로 칼리지, 가나 캠퍼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 계신 선교사나 그곳에 계신 사업가들이 이 마이크로 칼리지를 운영할 수 있고 이제 그 전에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죠. 연구원이 되거나 FT가 되어야 합니다.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칼리지 FT 캠퍼스입니다. 뭐냐면 FT 훈련을 이제 담당하는 FT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캠퍼스인데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찾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이 지금 한 4개, 6개가 소개됐는데 6종류가 더 많은 플랫폼은 탄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아래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아래. 각 마이크로 칼리지는 연구원과 FT의 역량에 따라 운영 레벨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이크로 칼리지는 피라미드의 기초반, 아까 보신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의 기초반, 제일 기초가 되는 제일 아래에 있는 그 기초반만 운영할 수 있고 어떤 마이크로 칼리지는 증강학교처럼 모든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역량, FT들의 역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독립적으로 알아서 플랫폼이 운영을 하지만 이 커리큘럼이라든가 연구원의 퀄리티 컨트롤, 이것은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또는 BPWS 마이크로 칼리지 FT 캠퍼스에서 당분간은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FT가 되려면 연구원이 되려면 또는 캠퍼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FT죠.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FT, AFT, MFT, CFT. 공통된 단어는 FT죠. FT. 네. 그럼 각 앞에 붙은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제 밑에 아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FT.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앞에는 원래는 those who, 영어로 those who가 이제 붙어 있는 거고요. understand facilitation. 그러니까
FT, Facilitation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UFT입니다. 예, 특별히 온라인에서 어떻게 Facilitation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 예, 그리고 BPWS 교육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사람이 UFT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FT가 있죠. 예, IFT는 Intern Facilitator. 그러니까 이 BPWS 교육 시스템의 인턴 과정이고 이 UFT 과정을 거친 이제 분이 IFT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FT Assistant Facilitator라고 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의 전공 과목을 도와주는 어떤 전공 과목이 있거나 우리 기초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라미드에 그 기초 과정들을 돕는 역할. 그러니까 MFT가 있죠. 요 아래 MFT Main Facilitator라는 뜻인데요. 이 전공 과목 또는 기초 과목, 예, 그러니까 기초 과목이란 말이 있어야 되겠죠. 기초 과목, 예, 기초 과목들을 운영하는 역할. 그러니까 메인 FT는 이제 그 기존의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AFT는 그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역할 또는 공동으로 같이 진행하지만 MFT를 좀 돕는 역할이 더 크다는 의미를 갖고 AFT라고 표현했습니다. CFT는 뭐냐? 캠퍼스 퍼실리테이터 해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캠퍼스, 뭐 마이크로 칼리지 괄호 열고 땡땡 캠퍼스, 마이크로 칼리지 괄호 열고 땡땡 시, 그 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기 안에서 FT 훈련도 할 수 있고 양성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이죠. 프로그램 운영. 예. 할 수 있는 분이 CFT입니다. CFT. 여기 Facilitation입니다. 여기 Facilitation. 예. 이 과정을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계가 정말 있습니다. 단계별로 쭉 올라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무슨 과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자, 이것이 이제 트랜스크립트라고 해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곳입니다.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방금 보신 UFT, IFT, AFT, MFT 이런 과정들이 있죠. 여기 SWIFT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제 CFT로 바뀌었습니다. CFT 이렇게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이제 자, 그 과목들을 다 이수를 하시면 이렇게 FT가 되는데 과목만 이수하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나오죠? 마이크로 칼리지를 세우려면 연구원 이퀄 CFT입니다. 연구원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칼리지의 FT가 되려면 또 역시 방금 보셨던 그런 과목도 택하셔야 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방금 보셨죠? 그 MFT 과정, MFT 정규 과정을 마친 분이 이 BPWS 마이크로 칼리지 FT 자격을 갖게 됩니다. 캠퍼스죠. 캠퍼스 또는 무땡땡시에서 진행할 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사일 기준. 그러니까 FT를 이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심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0일 동안 80일 이상 미래저널 작성한 분. 작성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미래저널 1000일 동안이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작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죠. 그것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투명한 방법이 바로 미래저널 1000일 동안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생태계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격 조건 세 번째, 이제 어떤 전공 과목을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전공 과목에 대한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그것은 또 BPW에서 연관되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또는 어떤 학술지 논문을
작성해서 그 논문이 게재가 되거나 될 예정인 분, 또는 BPWS 연구지라는 게 있거든요. 연구지에 성실하게 여러 차례, 아직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구지에 게재를 하신 분, 그 횟수나 이런 것은 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조건,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BPWS 관련 책을 쓰신 분, 책을 쓸 때 혼자 단독으로 썼다면 100% 인정이 되고요. 공동 저자가 될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2, 3인일 경우에는 50%, 그리고 4인 이상은 30%의 퍼센트를 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책을 뭐 2번 써야 된다든가 3번 써야 된다든가 공동으로 책을 쓸 때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또는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심층 인터뷰입니다. 심층 인터뷰는 사람도 인터뷰를 하지만 우리가 AI 인터뷰를 좀 도입할 예정입니다. AI가 인터뷰하는 것을 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AI 인터뷰 플러스 사람 인터뷰, 이 과정을 거쳐서 FT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마쳤지만 이런 것들이 2, 3번이 안 되는 경우, 4번이 안 되는 경우에는 FT가 될 수 없다는 것.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 칼리지의 그 FT 자격 조건에서 그 AFT와 IFT 자격 조건을 좀 살펴본다면요, 각 캠퍼스의 연구원 CFT가 지역 상황에 맞게 AFT나 IFT 자격 조건을 정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부합하면 일단은 인정을 해드리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식의 사전에 조율된 미리 얘기가 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자격 조건을 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모든 자격 조건 증빙은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자격증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아까 마이크로 칼리지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증강학교는 모델이 되는 학교라고 그랬죠. 모델. 지역과 목적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중심 또는 미래교육 플랫폼 중심의 학교인데요. 여기서 FT를 하려면 조금 달라집니다. 자격 조건이 다 비슷한데 요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200일 동안 170일 이상 미래전을 작성한 분 85%를 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는 또는이었어요. 이전에 다른 FT는 또는이었는데 이제 그리고입니다. 3번 이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구원 CFT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비슷한데 이제 이게 좀 다르죠. 90%입니다. 300일 동안 270일 이상 미래저널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교육 1000일 동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예. 혼자 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번은 이전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심층 인터뷰에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정말 강조드립니다.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에서 밴드를 지금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그리고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저널 1000일 동안 이 주요 세 가지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활동 상황, 뭐 댓글을 단다든가 하는 그런 활동 상황, 특별히 댓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왜 이것을 넣냐면 계속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한 2달, 3달만 업데이트 안 시켜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이 활동 상황을 보지 않고 댓글을 달지 않으면 도무지 무슨 일이 벌어진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우리한테 왜 충분히 정보를 주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밴드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밴드를 나는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FT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숙지해 주시고, 밴드 활동 상황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뭐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관계에 상관없이 그런 데이터로서 이거를 활동 상황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데이터로. 예,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연구원이 한번 되면, FT가 한번 되면 그냥 영원히 계속 가는 건가? 그건 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FT는 그 미래전을 아까 작성 퍼센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80%, 85%, 90% 이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 예. 그리고 캠퍼스와 땡땡시의 FT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유지하고요. 당연히 유지하고, 모든 FT들은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증강학교 FT는 1년에 4번, 연구원은 2개월에 1회, BPWS 연구지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연구지. 여기에 소논문을 게재하셔야 됩니다. 예, 횟수 자 기억나세요? 2번, 1년에 2번, 1년에 4번, 그리고 2개월에 1번. 자, 그리고 소논문의 분량은 한 8페이지에서 12페이지. 당연히 BPWS 관련되겠죠. BPWS 연구지니까. 네. 예. 또는 BPWS 관련된 책의 저자가 되면 이 연구지 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또 이 연구를 쓸 수 없겠죠. 글을. 그러니까 저자 활동으로서 이것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 그 어느 정도 대체는 그 책의 분량, 그리고 공동 저자 상황, 단독인지 공동인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는지, 예, 그것을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JFT들의 경우에는 저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JFT들은 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서와 관련된 필기 시험을 반드시 봅니다. 그리고 구술 시험도 봅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 90점 이상이 되면 저자의 1차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100문장을 썼다고 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시험을 보고 1차 통과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50문장 또는 100문장을 기간 안에 마치고 표절이 반복되어 있으면 저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역시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이 많이 사용될수록 저자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1차 자격을 얻으려면 단순히 글만 많이 써가지고 되지 않겠죠. 그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뛰어났습니다. 이게 너무나 뛰어났어요. 뛰어났는데 자성지경 외엽에서 심각한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저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자, 이걸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잘 봤어요. 그런데 자성지경 외엽,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을 많이 하고 협동심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협력의 상황에서 전혀 돕지 않고 또 겸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우리 FT들이 보기에 너무나 겸손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 그렇게 보인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또는 지속성이죠. 이게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지속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역시 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저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JFT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JFT들, 주니어 FT들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주니어 FT들도 이 방금 나눴던 그 FT와 연구원의 자격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주니어 FT들도. 그래서 주니어 FT들이 FT 역할을 하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런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이크로 칼리지를 단독으로 좀 운영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서로 연결해서 진행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언어,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있어도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이 용이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해외나 국내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 그랬을 때 같은 커리큘럼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또는 같이 프로젝트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따로 하면 이런 연구를 강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워서 그거 가지고 계속 소위 말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계속 연구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공 과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도록 계속 연구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시대라는 그런 그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으로 책을 쓰고, 아까 저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자 또는 논문을 쓸 때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공동으로 같이 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칼리지 예를 들어서 뭐 광주시 마이크로 칼리지 예를 들어서 뭐 수원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다른 마이크로 칼리지에서는 쓸 분이 있다. 그러면 공동으로 책을 쓰고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으로 진행하면 더 큰 그림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진행돼서 뭐 어떤 교육기관, 공교육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같이 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힘을 합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서퍼 군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BTS 아미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미처럼 선한 영향력을 한 아미로서 군단으로서 끼칠 수 있다면 이 일들이 굉장히 보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거꾸로 미디어 연구소 소장 박병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